치석을 왜 제거해 줘야만 할까요?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츰차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인지하게 되는 순간에는 손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꼭 치과에 가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항상 치과에 오시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케일링이란 어떤 치료인지, 그리고 스케일링을 왜 해야 하는지, 스케일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치아에 붙어있는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문 용어로는 치석을 말합니다. 이 치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게 되면 일단 맨 처음에 치태라고 하는 부드러운 찌꺼기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우리 몸 침샘에서 나오고 있는 침 속의 칼슘 성분과 더해지게 되면 단단하게 굳으면서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치석을 제거해 주는 것이 스케일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치석을 왜 제거해 줘야만 할까요? 이 치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풍치라고 얘기하는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잇몸뼈 조직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치주 질환은 실제로 통계를 봤을 때 감기 다음으로 병원에 자주 내원하는 이유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주 질환이 진행되게 되면 치아를 잃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40대 이후에 치아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치주 질환 때문입니다. 보통 치주 질환은 한 번에 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간이 걸쳐서 차츰차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가 문제를 인지하게 되는 순간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어서 손쓰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주 질환은 항상 병원에 꾸준히 내원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만 되는 질환이고, 이 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환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치질로 치석이 제거가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양치질로는 치석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치질은 치석으로 변하기 이전인 치태를 조절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치태가 단단하게 굳은 다음인 치석 단계에서는 이 칫솔질만으로는 완전하게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제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치아가 갈아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치석을 제거할 때 쓰는 이 스케일러로는 치아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스케일링을 해보면 치석만 깨끗하게 제거가 될 뿐 치아가 긁히거나 치아가 깨지거나 그런 위험성은 적습니다. 만약에 스케일링 하시다가 치아가 깨지거나 보철물이나 수복물이 탈락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그건 스케일링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애초에 치아에 약해져 있던 부분들이 스케일링에 의해서 깨지거나 빠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부터 아마 문제가 있었던 부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상한다거나 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스케일링 받으셔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치석을 제거하고 나서 치아 사이에 오히려 구멍이 뚫려서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치석이 원래 있어야 되는 공간을 막고 있었던 것이지, 절대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치석이 뭔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치아에 도움이 되고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잇몸 사이에는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염증으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에 과도하게 치석이 끼어 있다면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석이 치아 사이에 끼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는 것인데요, 이럴 때 치석을 제거해 주게 되면 그 부위에 있던 염증의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이 염증도 낫게 되고, 그러면서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어서 채워져 있던 공간이 이 붓기가 빠지면서 가라앉게 되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공간을 뭔가 치료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치아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지만 건강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만 합니다. 스케일링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스케일링은 건강한 잇몸을 가진 분들의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쌓인 치석으로 인해서 세균들이 좋은 세균들에서 안 좋은 세균으로 바뀌는 주기가 6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치아 사이에 붙은 치석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잇몸 상태가 건강하지 않고 잇몸뼈가 조금 내려가 있는, 즉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6개월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한 상태의 잇몸에서 좋은 세균이 나쁜 세균으로 바뀌는 기간이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좋은 세균이 나쁜 세균으로 바뀌게 되는 그 기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4개월, 조금 더 심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케일링에 대해서, 스케일링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케일링의 효과, 그리고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나라에서 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나의 치아를, 나의 잇몸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그동안 오해를 가지고 계셨다거나 스케일링을 하면 시려서, 아니면 스케일링을 하면 피가 나서 받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치과에 가셔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쭌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